네,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. 올 한 해 경제와 산업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? 보도국의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이명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올 한 해를 쭉 되돌아보니까 올 한 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? 네, 먼저 이 전 세계를 감염의 공포에 빠뜨렸던 코로나19의 엔데믹입니다.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. 지난 2020년 1월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지 3년 4개월 만이었는데요. 우리 정부도 이 지난 8월 말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리면서 코로나19에서 해방됐습니다.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이 해제되는 등 일상이 차츰 회복하면서 이 국가들 간의 이동의 자유와 또 무역, 유통, 문화예술 등 산업 전반에서 활기를 되찾았는데요. 하지만 전 세계 6억 8,4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또 약 686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라는 인류의 비극이라는 생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네, 정말 다시 찾아온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감사하죠. 자, 이번에는 경제 전반과 증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. 먼저 올해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가 않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올해는 이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해였습니다. 이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 5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. 이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이보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처럼 60조 원이나 가까운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는 이 반도체 업종 등의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고 또 부동산 업황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보유세 등이 감소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히는데요. 또 그리고 올해 우리 증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테마주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테마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투자 경고 지정 종목도 크게 늘었는데요.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이달 중순까지 국내 증시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지난해보다 70여 건이 많은 215건에 달했습니다. 먼저 올 초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혜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요. 이어서 초전도체와 AI, 또 최근에는 정치주로 이 수급이 쏠리면서 각종 테마주들로 인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. 또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던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이 공매도 금지 첫날인 11월 6일에는요, 이 국내 증시가 폭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는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. 또 올해 코스피는 지난해 말보다 18%가 상승한 2,650선으로 마감했고요. 이 같은 기간 코스닥은 27%가 오른 866.57로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올해 은행과 보험, 카드업계 화두도 좀 살펴보죠. 먼저 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었는데 네.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올해 많이 나왔어요. 맞습니다. 이 은행권 전반에 가장 컸던 화두 바로 상생금융이었습니다. 이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2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는데요.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시중은행과 지방, 또 특수, 인터넷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서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등의 상생안이 마련됐습니다. 또 각종 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도 시행이 됐습니다.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ESG 부문 산하의 상생금융 전담팀을 또 하나은행 기업그룹 내에는 상생금융센터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 체계적인 상생금융 지원에도 나섰습니다. 보험업계는 어땠을까요? 역시 상생금융에 동참했는데요. 내년부터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동안 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특약을 출시했습니다. 한화생명은 청년을 위한 저축보험을 출시하는 등 업계에서도 관련 상품이 이어졌습니다. 또 올해 새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 손보사를 중심으로 순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.
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도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카드업계를 살펴보면 올해 카드업계에는 이 애플페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애플페이가 서비스 출시 9년 만에 드디어 국내에도 도입이 됐는데요. 이 애플과 손잡고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현대카드는 서비스 도입 당월 신규 회원이 20만 명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. 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단종되면서 시중에서 사라진 카드가 지난해보다 2배나 많았는데요. 이 같은 이유는 이 고금리가 카드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혜택이 많은 이른바 알짜 카드가 다수 단종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산업계 주요 이슈도 한번 짚어보죠. 네, 마지막으로 올해를 뜨겁게 달군 산업계 이슈 중 하나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미국의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인 이후 국내 많은 기업들도 AI 전략을 속속 공개했는데요. 또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활화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이 D램의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최고 용량을 구현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. 또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고대역폭 메모리의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2023년 올 한 해 주요 이슈들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